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 중에 6장 섹션 6부터 가겠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성공학을 하던 전자공학을 하던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직류가 우선 뭘까? DC라고 하는 다이렉트 커런트,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관해서 그럼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놈이 있느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놈이 있느냐? AC예요. 이건 유명한, 요거는 에디슨 전기고, 요거는 테슬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통신이나 전기 쪽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DC와 AC에 관계되는, 여기 요거는 직류라고 하는 얘기고, 영어로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쓴 거고, 얘는 얼터네이터 커런트라 해서 변화를 한다.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0전이보다 높았잖아. 이 부분은 0전이보다 낮잖아. 그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대로 흐름이 변화를 한다고. 교대로 흐름이 변화를 하니까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디슨과 테슬라가 어떻게 싸우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결과적으로 에디슨은 전기를 직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직류로 하게 되면 한 가지 험이, 뭔 단점이 있느냐면 전압의 변화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친구는 에디슨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에디슨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발전기를 잘만 돌아가게끔만 해주면 내가 주당 얼마씩을 주겠다. 테슬라는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가 잘 돌아가도록 잘 개선을 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참 유명한 일하죠. 뭐라고 했는가? 그 돈을, 약속한 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미국 속담도 모르나? 내가 결국 농담한 걸세. 그러고서 이제 다시 얼마 주겠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려요. 전기 회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전기는 다 AC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에디슨 씨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선 당정, 우리가 한전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는 99%가 AC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걸 한번 가만히 보자. 이게 쓰는 걸 보면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AC 전원 공급을 받아서 DC로 바꿔서 쓰는 정류회로를 통해서 직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로는 더더욱 직류의 필요성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전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형광등을 썼던 시절에는 조그마한 다마가 보였을 거예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글로우 스타터입니다. 방전관인데 지금 그거 없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막바로 쓰잖아요.
이 속에, 형광등 갓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AC를 DC로 바꾸는 정류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DC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게 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 DC부터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 줄 때 한전선은 대부분이 뭔 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야? AC를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 집까지,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해봐. 뭐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라고 해도 좋고 우리 집이라고 해도 좋지. 여기까지 AC가 들어오는 거야. AC가 들어오는데 AC가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뭐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제품이 있는데 이 전기 제품이 스마트할수록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얘가 똑똑하다는 거 아니야? 전기 제품이? 똑똑할수록 뭐가 들어가야 될까? 컴퓨터가 채용이 돼야 돼요. 컴퓨터가 채용이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정보를 저장도 하고 정보를 저장하면 처리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춰라. 또 냉동실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춰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품마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속에 컴퓨터가 채용이 됐다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그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내용 중에는 저장 장치가 있는 거고, 즉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CPU가 있다. 요것 등이 다 직류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3.5V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220V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220V가 들어오는데 220V라는 게 AC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써먹으려다 보니까 3.5V, 5V. 그래서 컴퓨터 내에는 결국 요 안에는 플러스 12V도 필요하고요. 플러스 5V도 필요해요. 플러스 3.3V도 필요해요. 마이너스 5V, 볼트가. 요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들이요. 마이너스 12V. 세계적인 표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색깔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황색입니다. 옐로우. 요거는 결국 플러스 5V. 뭐로 생겼을까? 적색이에요. 얘는 분홍색입니다. 저건 뭔 색일까? 흰색이에요. 얘는 청색. 여기 이제 접지선도 있어야 되니까 접지선은 녹색입니다. 요게 지금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럼 지금 보니까 한전선 연락이 만들어서 전기를 갖다 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똑똑한 기계가 있을수록 컴퓨터가 채용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컴퓨터 파워 서프라이에 컴퓨터 파워 서프라이, 펜 돌아가잖아요. 펜 돌아가고, 이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뭘까? 사람의 심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3003V가 CPU나 메모리 쪽에 공급하는 전압인데 12V가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이 12V나 마이너스 12V는 여러분들 CD 같은 거 돌리려면 모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드디스크도 돌아가려면 스핀들 모터하고 모터를 돌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모터를 돌리려면 하드디스크 같은 거 두 개가 있어야 돼. 스핀들 모터, 판때기 돌리는 거, 저장 매체 알루미늄 판때기 돌리는 12V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데이터를 읽어내리는 스태핑 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놈들한테는 이제 높은 전압을 공급하는 거지. 높은 전압을 공급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주변 장치 TTL 쪽에 트란사 로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5V IC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5V IC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여기 플러스 5V는 여기 0이고. 그래 놓으니까 이런 전압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 놓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전기, 전자, 통신을 하면 이건 세계적인 규격이기 때문에 우리 분야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데는 직업을 못 잡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세계적인 표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깔만 딱 봐도 여기 몇 볼트가 나오겠구나.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먹어도 뭐 어디서고 불러주는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DC, 사실은 AC는 잘 몰라도 돼요. AC는. 그러나 DC는 우선 여러분들이 뭐 전화기를 하나 배운다. 유성공학에서 전화기 교환기 그래도 다 직류전압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 통신에서 가장 높은 전압은 결국 DC 48V 플러스 3V의 전압이 필요해요. 이 전압이 필요하다. 여기 어디 걸리는 전압이냐면 교환기 내에 파워 서프라이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DC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란사를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다 보면 트란사나 IC 같은 걸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가 온다고 하죠. 바이어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직류전압으로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전압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네. 우리 교재에 전압이란 뭐냐. 전압을 전기적인 압력이라 해서 일렉트리컬 볼테지라는 게 일렉트리컬 볼테지. 이걸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기적인 이런 소리가 나면 영어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기호를 갖다 쓰는 데가 따로 있어요. 전장의 색이라고 하는 데서 갖다 쓰기 때문에 볼테지, 압력을 따지는 요 볼테지, 요거를 기호로 갖다 쓴 거예요. 기호는 V입니다. 단위는 대괄호 안에 쓰고 볼트라고 해요. 기호는 요거의 약자로 볼테지의 약자로 V. 대괄호 안에 쓰고 볼트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일렉트리컬 볼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이제 우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면 제일 빠르냐면 전하량을 이동시켜서 이 말이 참 어렵죠. 전하량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죠? 전하량을 이동을 시킨데 이동을 시켜서 W줄의 전기적인 일을 할 때야. 워크의 약자입니다. 워크의 약자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W줄의 전기적인 일을 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요. 전압이라는 얘기가 뭐냐? 전하량을 이동시켜서 W줄의 전기적인 일을 할 때를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화해서 이 말로 다 할 게 아니라 이걸 공식으로 쓰면 결국 어떤 얘기냐? 전압의 정의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걸 큐킬리티라 해가지고 약자로 Q라고 씁니다. 이 단위는 쿨롱이라고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해요. 이동을 시켜서 W줄에 전기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압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놈이. 그러면 여기 참 모르는 거 투성이죠. 지금 여기 뭐부터 나와요? 줄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지. 그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전압이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220이에요 그래요. 왜? 집에 220V가 들어오니까. 그건 전압의 크기를 얘기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게 전압의 기본 개념인데 우선 여기에 전하량을 이동시켜서 이 말이 이제 문제인데 전하량이란 뭔가 이거야. 전하량이란 뭐냐? 전하라는 얘기가 뭐냐? 전기적인 성질,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전하가 발생했다 혹은 대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물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현상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전기적인 현상을 띈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전했다고도 하고, 대전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에 비해서 전기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자체도 어렵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전기학자들이 옛날서부터 이제 많은 연구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물질 속에도 물질이라고 하는 놈을 잘게 쪼개보면 분자로 쪼개진다고 하고 그 분자는 다시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원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핵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핵에는 중성자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리고 중성자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플러스 이온을 꼈다. 여기에 양성자라고 하는 놈도 있다. 양이니까 플러스 이온을 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양성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은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얘기지. 중성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꼈으니까 플러스를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음양오행설이라 했을 때 음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것이요, 땅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음이 있을 때 여기는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하늘이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없는 게 중성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고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 전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결국 요거의 크기가, 전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성자라고 하는 놈은 얘는 플러스 값을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롬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는 같아요. 전하량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띄었지 크기는 똑같아요. 다만 전자의 질량은 이 무게가 9 곱하기 약 9 곱하기 10의 31승 kg. 그런데 양성자의 무게는 얘보다 무겁습니다. 여기 양성자의 질량은 1840배 1840 곱하기 9 곱하기 10의 31승. 그러니까 양성자가 무겁다는 거예요? 전자가 무겁다는 거예요? 개수는 같아요? 개수는 같다고. 전자의 수나 양성자의 수는 같아.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같은 게 뭐예요? 숫자도 같고 전하량도 같은 거죠. 그런데 전기적인 현상은 플러스를 띄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띈 것이 차이가 있고, 질량에서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 물리전자공학을 하려면, 우리 전자공학에서 물리전자공학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거 성질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물리전자공학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요번에도 특성화고등학교 서울시청 시험 문제에 물리전자공학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전자공학 1차트에 있는 것이 전혀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오질 않았는데, 어쨌든 자 이거 1840배에 아니 곱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여기 뭐 1.84 곱하기 9를 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무거워 여자가 무거워 몸무게가.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남자가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 여자가 많이 나갈까? 남자가. 왜? 뼈다귀 무게 때문에 그래요. 골밀도 때문에 그래요. 골밀도가 남성이 결국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 뼈다귀 무게라고 하는데, 어쨌든 남자가 더 무게가 나가는 이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가 더 무겁다. 양성자가 남자니까 얘는 남자고 얘가 남자고 여기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은 우리 학문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쉽고 빠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아까 전압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개념을 보다 보니까 결국 어떤 얘기가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기에 1볼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래봐. 1쿨롬의 전하량을 이동해서 1줄에 1을 하면은, 그죠? 1볼트일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1쿨롬의 전하량을 이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몇 줄에 1을 한 거예요? 10줄에 1을 했어. 1을 더 많이 했네? 여기는 1줄에 1을 했고 여기는 10줄에 1을 했으니까 그럼 얘가 10볼트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전압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얘기야?
전압이 높을수록 일을 더 잘하는구나. 그럼 일 잘하는 놈이 좋아, 일 못하는 놈이 좋아? 당연히 일 잘하는 놈이 좋은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우리 집의 전기는,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집의 전기가 220V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는 110V를 썼어요. 그랬던 거를 이제 우리가 승합공사라고 해서 1980년대쯤에서 전부 다 전기를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110V를 220V로 순간적으로 높은 공사를, 승합공사를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갈 때 결국 110V 쓰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답터를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봤을 거고, 우리나라 전기는 상당히 참 양질의 전기를 쓰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 내일 모레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전기 기사 과정에 전기 작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전기 이론이나 이런 거는 이건 내가 25살 때부터 강의했던 대목이에요. 25살 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 비교를 해보시면 쉬운 거죠. 같은 전화량인데 여기는 일을 10개를 했어. 여기는 일을 1개밖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V는 일을 1개밖에 안 하고 10V는 10개 일을 했으니까 일이 훨씬 더 좋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일 잘하는 그런 높은 전압은 우리가 인체 내에도 뭐를 줄 수 있다?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전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노릇인데 감전돼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전압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근데 아까 1쿨럼의 전화량을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화량을 이동해야 된다며요. 그럼 전기를 이동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하의 이동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게 전류예요. 전류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가 전류의 전류. 전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인터시티의 약자가 돼서 I라고 씁니다. 기호를 I라고 쓰는데, 기호 I라고 쓰는 데는 인터시티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로에 A라고 써놓고 암페어라고 그러고요. 암페어가 뭐냐? 불란서 물리학자 앙페르시의 말을 영어로 읽으면 암페어예요. 앙페, 우리 선배님 이름이 이 양반이 불란서 전기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앙페르의 주회적 분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발견을 해요. 물론 이 양반 전에 에른스테드라는 사람이 가장 큰 공헌을 한 건데, 어쨌든 단위를 앙페르라고 쓰지 에른스테드라고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 양반의 공이 더 크다는 얘기지. 이 양반의 공이 어쨌든 A라고 써놓고 A라고 안 읽고 암페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위험한 놈이에요. 그럼 전류가 사실은 뭐냐? 전류가 뭐냐? I는 T분의 Q 이렇게 쓰게 되면 쿨롬 초, 세컨드. T초 동안에 Q 쿨롬의 전하량이 이동했을 때를 전류라고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면 I는 DT분의 DQ 이렇게 써도 쿨롬과 세컨드입니다. 그럼 얘하고의 차이가 뭘까? 우선 얘는 대문자로 썼죠. 얘는 대문자로 쓰고 이걸 밑에 거는 소문자로 썼잖아요. 소문자로 썼는데
얘는 지금 이 글자 자체가 우리 수학에서의 기호 표시나 물리학의 기호 표시는 전부 다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쓴 거예요. 얘는 변화가 심한 것처럼 보여요. 이 글씨 자체가. 얘는요. 변화가 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단위는 둘 다 똑같이 쿨롬바 세컨드지만 얘는 주로 시간에 대한 변화량 델타 t, dt라고 하는 얘기는 델타의 약자입니다. 시간의 변화를 했다. 그때의 변화량이 전화량이 얼마나 되느냐? tq다 있네요. 그래 놓으니까 보통들은 얘는 이제 직류 표시고 얘는 교류 표시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사실은 q에 대한 시간의 도함수예요. 미분한다는 얘기야. 아주 짧은 구간의 변화를 봐서 그때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미분을 한다. 그 미분을 수학에서는 도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하량에 대한 시간의 도함수예요. 전하량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화갈 것이냐. 그러면 얘 같으면은 이거 같으면 거의 이제 직류 성분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얘 같으면 변화가 되니까 교류 성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분을 이항하면 뭐 적분되는 거니까 우에 같으면 Q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I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 같으면 Q는 그러면 이 DT분의 D가 1이 넘어갈 거 아니야. 넘어가니까 그때를 우리는 미분을 이해하는 적분이라고 해서 이 기호를 적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테그리라는 걸 쓰고 적분이라고 쓰니까 시간과 절도를 곱했는데 그게 시간에 대해서 일정치를 아니까 그 면적을 다 구하자. 그런 뜻에서 이런 기호로 적분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이것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특성화고등학교는 수학을 낮게 하잖아요. 이거 알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시험 안 나요. 올해 내가 해봐서 안 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를 나올지도 모르니까 시험 문제가 뭐 발표된 게 없었으니까 올해 공부한 사람들은 2018년도에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시험은 쉽게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배워요. 그래서 그 점수를 좀 조금 덜 맞은 친구도 너무 어렵게 배워서 쉬운 문제를 틀렸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어렵게 배웠으면 쉬운 건 더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재수뛰기죠. 참 안타까워. 내가 보기엔 충분히 95점 이상을 때릴 수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이 교재에 나오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전류가 뭐예요? 전류가 뭔지는 알아야지. 전류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전하량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이렇게 했대요. 우리나라 말로 단위 시간당. 전하량의 이동이라고 해요. 전하량의 이동. 그럼 전자 같으면 누구 때문에 이동을 할까?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띈 놈이 있으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면화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띈 놈이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동하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류 밀도가 뭐고, 이게 전자공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뭐냐는 얘기, 전류가 뭐냐. 전하의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Q라고 하는 얘기는 IT라고 쓸 수 있네. 그럼 이제 여기 요 두 개만 가지고 1번, 2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뭔지를 알았는데 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까 전압은 전압 V는 뭐라고 썼어요? Q분의 W. 그러면 W라고 하는 이 줄은 VQ 이렇게 쓰겠네? 그런데 여기서 Q는 뭐라고 쓸 수 있나? Q는 IT 이렇게 쓸 수 있네? IT 이렇게 쓸 수 있네. 얘를 이렇게 썼네. 그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여기 단위가 줄. 이게 얘는 전압이 전류인데 시간이 흘러간 거야. 시간이 전압과 전류를 어떤 부하에 전압과 전류를 어떤 부하에 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전기를 써서 전압과 전류를 공급을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로 바꾸는 놈. 얘 같은 건 뭐예요? 이 부하가 형광등이 부하인데 얘는 하는 일이 뭘까요? 전압을 공급해서 전류를 흘려준 거야. 그래서 뭔 일하는 거야? 빛나봐 일하는 거잖아. 빛나봐. 빛을 내잖아요. 빛을 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공급해서 그 전류라고 하는 게 전하량을 이동한 거죠. 이동을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일을 했으면은 우리는 뭐 내야 돼? 걔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 대신 일을 해준 거잖아. 돈 내야지 뭐. 전기요금 내는 거야. 전기요금의 단위를 저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전력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전력이 뭘까? 전력이 뭔가 봐봐. 전력이 뭐냐? 책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 내용 다 있는 거야. 전력이란 말은 아니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해서 전기적인 힘이라고 해도 돼. 그럼 얘는 뭘까? 일렉트리컬 파워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워라고 하는 얘기가 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야.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T초 동안에 W가 크면은 일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시간은 T였어. 1시간 동안에 10개 일을 하는 사람하고 1시간 동안에 1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얻은 사람을 돈을 많이 줘야 돼. 10개를 하는 놈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될 거니까 내년 이맘때는 공무원 이제 오늘 먼저 시험 본 친구들 점수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는 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그 시험 점수를 자기 거를 학원에다가 알려줬겠지. 저 몇 점 나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3명 시험 봤는데 2명은 올린 거야.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는 이제 내 점수는 올릴 수가 없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좀만 더 공부하시면 돼요. 결석하지 말고 기본을 알아야 돼. 무조건 기본이야. 올해 시험 문제 그 자료 줄 건데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기본을 무시하고서 더 높은 걸 공부했다가는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박살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여긴 세컨드지. 그럼 줄바 세컨드를 이렇게 줄바 초라고 이렇게 쓰려면 이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기기관차를 만든 양반이 제임스 와트시야. 어? 물론 뭐 물 끓여가지고 이제 수중 터빈을 이용해가지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 거예요. 전기기관차의 원리지. 산업혁명의 꽃이잖아, 그게. 2차 산업혁명이 기차가 없었으면 안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양반 공덕을 위해서 W라고 쓰고 와트라는 제임스 와트시의 공덕을 기리자해서 와트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단위 시간에 대해서 일의 능력이 큰 사람, 능력이 좋은 거예요. 전력이 크다고 하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쉬웠던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T는 T인데 여기 W는 VIT 하냐? 그럼 T하고 T하고 없어지고 그럼 뭐 됐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자 어떤 부하가 있어서 이게 부하라고 해보자. 이 부하의 종류는 여러 개지만 이렇게 그리면 전구를 뜻하는 거야. 이 전구에다가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직류와 교류야. 직류지. 그럼 직류인데 이거를 공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스위치를 하나 달아버리면 스위치를 이렇게 하나 달면 그럼 이게 직류는 표시니까 직류는 항상 일정한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보다 얘가 전위가 높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스위치를 닫았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럼 얘는 빗나봐 일을 하겠지. 그럼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가 흐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을 한대. 그럼 얘는 빗나봐 일이고 여기다 모터를 놔놨으면 모터를 돌겠지 뭐. 모터는 돌 거 아니야. 모터가 안 돌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자식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얘는 글씨도 막 그 모니터라고 하는 거야. 전기 먹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파일 내용을 갖다 읽어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써놨네. 직류회로라고 섹션 6 해가지고 직류회로 전압 뭐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 놓으니까 각자 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나게 다 틀린 거예요. 부하의 종류가. 부하의 종류가 다 틀려. 요 같은 부하가 이제 전부가 있죠. 그래서 이 해로 하나 설명한 거야. 여기 전압도 있고 전류가 있고. 그래서 뭐를 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메다트라 그래. 뭐 형광등 작은 거 같으면 20W. 이거잖아. 이게 뭐 100열 정도 20W.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가 하면은 뭐 한 거예요? 전압이라는 얘기가 뭐냐?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류라는 게 뭐냐? 전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시간을 가면서 이게 전압 전류를 공급해서 VI가 나왔을 때 이게 시간이 가면 많은 시간을 썼으면 전기요금 많이 내야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만 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전력 양이 되는 거야. 양. 이거 여러분들 집에 적산전력계 달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해서 날라오잖아. 돈 내세요. 일명 엄마들은 뭐라 그래?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원격 검침으로. 지금 당신들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배우는 게 그 적산전력계가 하나하나 다 IP 주소가 있는 거야. 따라서 KDN의 KDN, 한국전력 자회사의 KDN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거기다 IP 하나씩을 주고 원격으로 방문을 해서 이게 몇 킬로와트아워를 썼는지가 아니라 원격으로 딱 쏘면 그 IP 주소는 얼마 딱 전송이 돼서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신을 하면 사실 공무원을 엄청 많이 뽑아야 돼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되잖아요. 사물 인터넷이 지금 뭐 벌써 되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창문을 한다고 벌써 가스불 안 끄고 벌써 핸드폰으로 다 창문 열고 닫고 집에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왜 카메라 달아놓고 집안에서 어떤 도둑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다 얘기해요. 가스불 여기서 켜고 끄고 한다.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날씨가 추워.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는 거야. 그럼 들어갔을 때 뜨뜻하고 좋잖아. 이게 전부 다 정보통신의 발달이다 보니까 제발 좀 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담당자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정보통신 쪽에 기술자는 앞으로 엄청나게 더 뽑아야 된다. 아예 4명이 뭐예요? 4명이 서울특별시청에 그렇게 큰 회사가 인구가 얼마야? 서울시 인구 얼마야? 1000만 되나? 아니 1000만 명인데 4명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기 쪽보다 내가 물론 전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전기는 13명 뽑았어. 올해 전기는 13명. 통신은 4명.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지. 이 수요는 어떻게 할 거거든요? 그럼 전기기술자가 내가 전기 가르치는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서브레이트를 내가 가르치는 얘기요. IP 주소 가르치고 안 가르치잖아. 근데 이 교실은 가르치잖아. 그래서 원격 검침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대신 이게 검침하러 다니는 아줌마들 잘려서 이거 완전 우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그 정보통신 시스템을 배우고 정보기 운영기능사를 배우고 뭐 자격증을 딴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야. 내가 통신 시작할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그거 모르고 시작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거부터 배우느냐고. 그 수강료 엄청 비쌌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그거 하는 거. 일주일간 공부하는데 150만 원인가 200만 원 난 투자했어요. 시스코 본사 직원 와서 시스코 본사 직원이 영어로 다 강의하는 거. 영어 쥐뿔도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어 책 사전 찾아가면서 막 그거 공부하는 거 지길 뻔했다니까. 일주일에 200만 원을 줬냐 150만 원을 줬냐. 그렇게 해서 배우고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배우고 있잖아. 계속 그 패킷트레이서라는 프로그램이 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참 사실은 엄청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배운 게 이번 시간에 1시간 동안에 걸쳐서 배운 게 요 개념, 요 개념, 요 개념. 여기다 시간만 가는 전력량이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을 잘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잠시 쉬었다가